제가 이렇게 고수온기가 되면은 매년 성적이 좋거든요. 그 좋은 이유는 더워지면 제가 고기를 잘 낚습니다. 물론 뭐 오늘도 낚시를 좀 해봤는데 너무 더워서. 아따, 덥구나. 강아지요. 그럼 진짜. 제 여름철 낚시의 성적의 비밀은 그냥 드랍샷이에요. 제가 드랍샷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어떤 특징들, 그리고 이런 꿀팁들을 한번 대방출해 볼게요. 요것만 봐두면 한 2년은 드랍샷 꿀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제가 지금 드랍샷용 훅을 3가지 다 갖고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3가지 훅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훅을 사용해서 어떻게 낚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매듭이에요. 제가 이 드랍샷을 예전에 제가 했던 영상에서 아무렇게나 익숙한 대로 묶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면 바늘이 섭니다 라고 무려 3년 전 꿀팁 베스에서 4년 됐네요. 예. 꿀팁 베스 3번째 에피소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 사용할 때 단점이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아무렇게나 매듭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키면 바늘은 다 서요. 바늘이 선다는 말은 이 바늘 훅 포인트가 위를 향한다는 거죠. 팔로마가 아닌 다른 매듭으로, 특히 스네일, 그러니까 이게 돌리는 형태의 매듭으로 하게 되면요, 이 싱커가 무거울 때 같이 이렇게 파이팅을 하고 막 헤드 쉐이킹을 하고 이쪽에 충격이 져지잖아요. 그러면 매듭 부위가 탕 터지면서 이 바늘 매듭이 그냥 터져버려요. 그래갖고 막 허겁지겁 이제 뜰채 찾아가지고 딱 대려고 뒤로 딱 가는 순간 고기가 얼굴을 딱 내밀고 탁 터는데 그 라인에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맺어 있거든요. 그 드랍샷이었으니까 싱커하고 라인하고 묶여있는 자리가 탕 하고 터지더라고요. 요 매듭 부위가 터질 때 이 싱커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 싱커가 여기에 달려있는 이 싱커가 여기서 이렇게 슝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싱커의 무게 때문에 이 매듭이 터져요. 매듭이 터지는데 스네일을 이용을 하면 이쪽 부분, 매듭 부분에서 라인이 완전히 풀려버리면서 바늘까지 빠져버리는데 팔로마를 이용한 매듭을 하는 경우에는 딱 그 윗부분만 딱 끊어져서 바늘이 마치 놓신 것처럼 훅만 딱 걸려갖고 끝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 드랍샷을 운영하든 일단 팔로마로 묶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헤비 드랍샷 얘기할 때도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팔로마로 이 매듭을 지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드랍샷은 꼭 팔로마로 하세요. 그리고 나면 밑에는 이제 싱커를 달게 되죠. 드랍샷은 이런 식으로 위에 바늘이 돼 있고 밑에 싱커가 되면서 이렇게 딱 완성이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웜훅,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웜훅 10이나 아니면 1호 정도의 웜훅을 이용한 이런 형태의 드랍샷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충 한 5에서 6인치 정도 되는 긴 스트레이트 웜을 리깅을 하게 되는데요. 리깅 할 때 이렇게 훅 포인트를 딱 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웜훅, 우리가 그냥 프리리그 끼듯이 이렇게 딱 세팅을 하면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일단 밑걸림이 없고요. 바닥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통과할 때 우리가 이게 드랍샷이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넘어올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타고 넘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웜훅을 이용한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가장 즐겨 써요.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이런 드랍샷 전용 훅을 이용한 형태인데요. 드랍샷 전용 훅은 훅 포인트의 방향이랑 그리고 라인 아이의 방향이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굵기가 가느다란 형태의 바늘인데요. 이런 바늘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형태처럼 이렇게 웜훅을 리깅하듯이 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허리꿰기의 형태를 사용을 할 때 많이 써요. 이렇게 돼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물의 저항을 받으면 웜이 이렇게 평평하게 쓰거든요. 당겨주면 이렇게 여기 부분만 이렇게 접혀가지고 약간 V자로, 그죠? 뒤집어 놓은 V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스팅에서 당기는 경우에도 좋지만 주로 보팅 낚시에서 직공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형태로 쓸 때 캐스팅에서 당기는 건 전혀 문제가 엄청나게 크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웜훅을 쓰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걸림이 심하죠. 그리고 이렇게 드랍샷 전용 훅을 사용할 때에는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웜이 접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바이브레이션 같은 걸 좀 유도할 수도 있고 저항 때문에 조금 더 어필력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응용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끼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끝부분만 머리깨기를 딱 하는 거예요.
머리 깨기만 딱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은 웜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물어 들어오면은 챔질하는데 한참 걸리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얘네가 먹을 때 이동 방향을 보고 머리 쪽을 먼저 보는 약간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앞쪽을 잘 공격하기 때문에 이쪽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쓰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셔도 괜찮고요. 정말 밑걸림이 많이 신경이 쓰인다 싶으면 요거 머리 꿰기를 할 때 훅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슬쩍 감추세요. 이런 식으로 슬쩍 감추면 어느 정도는 걸림이 좀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해서 당기더라도요, 요 라인이 자연스럽게 웜보다는 더 앞쪽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인 텐션을 어느 정도 팽팽하게 유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웜으로 훅 포인트를 살짝 가려주면 어느 정도 밑걸림도 예방해서 캐스팅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덥네요. 제가 세 번째로 보여드릴 드랍샷 훅 세팅은 이런 형태, 왁기 훅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 제품은 데코에서 나오는 빅바이트 피네스라는 제품이에요. 딱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피네스 피싱이라고 하는 베이트 피네스를 하기 위한 그런 훅인데 어느 정도 굵은 라인을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굵은 훅이죠. 그래서 이 와이어가 굵기 때문에 좀 강한 라인을 사용해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헤비넷고 리그 할 때 많이 쓰는데 드랍샷 훅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일반적인 허리 꿰기나 이런 식으로 머리 꿰기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 작은 형태의 웜을 그냥 끼는 거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생미끼 끼듯이? 그냥 생미끼 끼듯이 그냥 이렇게 누벼 끼는 거예요. 적당한 위치에 아무렇게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드랍샷을 주로 스트레이트 웜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의 크리처들도 이렇게 허리를 뻥 뚫어서 이렇게 낀다든지 아니면 이런 끝부분을 이렇게 걸치듯이 이렇게 리깅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리드 라인만큼 노싱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되게 내추럴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 위쪽을 향하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서 웜도 등이 위로 향하게만 끼게 되면은 상당히 위력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요게 오늘 제가 공개해드리는 꿀팁인데 영상에서 잘 안 보여드리고 경기 때나 가끔 쓰고 그랬었는데 베이트 피네스라는 개념을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영근 선수는 베이트 피네스 안 하나요? 우리의 베이트 피네스는 언제나 한 6파운드에 8파운드 이 정도로 가는 라인에 미디엄 라이트나 라이트의 베이트 때 아주 가벼운 걸 던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가벼운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피네스한 낚시라는 게 섬세하다는 걸 좀 더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크리처들 섬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게 드랍샷의 세 번째 바늘 세팅,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세 번째 바늘 세팅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랍샷을 사용을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느꼈던 점, 대표적으로 이거 그냥 매듭 대충 해갖고 위에서 아래로 뚫으면 안 되겠구나. 팔로워를 써야 잘 안 터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게 이 싱커가 무거울수록 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7g이나 12파운드나 10파운드 7g이나 5g 정도 되는 싱커를 달아 던질 땐 괜찮아요. 그런데 14g이나 10g 이런 무거운 싱커를 달아 던지면 헤드쉐이킹 과정에 정말 여지없이 터져나가는 걸 제 눈으로 싱커가 뿅 하고 날아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랜딩을 해도 뜰채에 딱 담아서 게임 때 랜딩을 해도 싱커만 딱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팔로마로 해라 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드랍샷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추달아서 멀리 던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웜리그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은 그냥 추달아서 멀리 던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변형을 하고 살짝 응용을 하면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더 좋은 조과를 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낚시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워킹 낚시를 하잖아요. 워킹 낚시를 주로 하게 되면 사실 보팅 낚시는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가서 원하는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랍샷을 사용하더라도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킹 낚시를 하게 되면 포인트 진입이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드랍샷 한 가지만 갖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이런 단순한 스트레이트 뿐만 아니라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크리처들도 드랍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드랍샷은 저희 베스 낚시 말고도 광따에서도 훌륭하게 쓰이니까요. 광따에서도 쓰실 수 있는 거니까 잘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끝. 나 지금 끝
끝날 때 포터를 뽑았는데 응. 하얀 게 나. 세상 다 신기해, 지금? 털이 하얗다고. 늙어서 그래, 민영아. 촬영하고 있어. 내가 가서 아이스크림이랑